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야 미리온님은 축구 안 보셔? 카이엠님은? 하늘바람 멸시님, 필수님. 응? 이강인 축구 나오잖아 오늘. 그죠? 그래서 제가 7시에 앞당겨서 할까 하다가 그냥 시간 지켜서 해야지 해서 8시부터 축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따 재방송이나 봐야죠. 뭐.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 카이엠님. 자, 오늘 뭐 그 미국 시장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주말에 나온 뉴스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금요일 날 뭐 강세를 보였죠. 다우지수도 0.28%.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 시세 움직임은 다우지수가 양호하고 나스닥도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고 S&P 500도 양호한 모습을 기술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S&P 500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에서 돌파했기 때문에 우상승할 수 있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나스닥도 조정을 거의 완료한 모습이고 다우지수도 양호하고 그런데 이제 그 주변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조금 염두에 둬야 될 부분도 있지.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나스닥이 0.28%, 나스닥이 1.3% 올랐는데, 그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가 상승 흐름을 지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이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은 상승을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쪽은 좀 약세를 보였어. 이제 여기 이걸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건 팔란티아가 실적 발표하고 그제 30% 급등한 이후에 눌러주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거고 거기에 이제 인텔은 상승을 했는데 그 샌디스크와 그리고 뭐 지난주 금요일날 계속 이야기했었던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서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의 상승 흐름을 기술주나 반도체가 상승을 했는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AMD 이렇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그냥 약보합 흐름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미국 시장은 정말 순환 구조가 좋아 그죠? 제약바이오도 전고점 라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또 테슬라도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제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스페이스X가 스페이스X가 급등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고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제한적으로 움직인 상황이야.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요인과 우리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 뭐 금요일 날 시장이 지수가 우리 시장은 뭐 이 코스피가 그죠? 약세로 마감을 했잖아. 코스피 코스닥 다 조정 흐름을 보여준 상황에서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 부분들과 함께 우리 시장의 MSCI 한국 지수 ETF는 1.2% 정도 올랐고 야간 선물도 0.6%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보고서가 그죠? 예상 플러스 8만 건 정도 비농업 고용이 좋게 나오리라고 봤는데 2만 3천 마이너스 2만 3천 건 그리고 5, 6월 달에 고용이 좋게 나왔잖아. 그것도 대폭 하향 조정을 했어. 그리고 실업률도 4.09%, 그래? 4.1% 정도니까 뭐 실업률은 괜찮은데 이것도 경제활동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거든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보이는 거지. 이 비농업 고용으로 보게 되면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용이 얼마나 안 좋게 나왔냐면, 그죠? 비농업 신규 고용이 8만 건 예상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만 3천 건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민간 고용은 8만 2천 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3만 건 증가에 그쳤고. 그죠? 그리고 임금도 0.3% 정도 오를 거라고 봤는데 평균 임금이 0.1% 정도 오르는 거에 그쳤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61.6%를 예상했는데 61.4%. 거기다가 5월, 6월 고용까지도 기존에 서프라이즈하게 증가할 만큼 증가했었던 부분이 그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던 부분이 오히려 그죠? 12만 9천 건에서 6만 3천 건, 5만 7천 건에서 2만 건.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밥만 먹고 하는 이 경제 지표 부분도 보게 되면 뭡니까? 맨날 틀리잖아. 그러니까 수치를 예상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걸 통틀어서 보는 부분이 뭐냐면 고용이 그제? 지금 고용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통화정책을 갖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가 그리고 고용이잖아. 그죠?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 인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물가가 너무 높죠. 뭡니까?
물가가 높으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높아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조건 속에서 고용이 안 좋으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는 거지. 여튼 그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고용이 안 좋다 보니까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 금리가 중요한 부분이 유가도 이제 영향을 주고 유가 영향은 이제 물가 영향을 주니까 여튼 이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제? 지금 그 9월 달에 금리를 소폭 올리거나 그제? 올릴 확률이 높다. 9월이나 10월, 12월, 내년 1월에까지 3.75에서 4%까지 이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9월 달에 안 하면 10월 달, 10월 달에 안 하면 12월 달, 1월 달에도 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저 고용이 발표함으로 인해서 9월 달은 일단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증가한 거고 그러면서 이 10월 달이나 12월, 1월로 늦춰질 거다. 그리고 그 더 인상하는 건 뭐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인상하지 않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금리 인상의 확률이 뚝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은행주는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는 안 좋겠지만 일정 정도 다른 여타 섹터 부분들은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인 것 치고는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뭡니까 뱅크나 은행이나 뭐 이런 쪽은 약보합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어.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반대로 뭐 제약바이오가 뭐 세게 올라가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기술주 중에서 지수 영향력이 큰 쪽 라인이 좀 상승한 거지. 여튼 금리에 대한 부담 부분이 줄어든 거고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이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올해 3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저 발표 고용이 좋게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드는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미국 경제학자 아디티아 바베는 7월 공용보고서가 다소 비둘기파적이었지만 연준이 9월부터 올해 3번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고수하고 있어.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진 않는데 지난번 뉴스 부분 봐도 뭐 캐비넛 씨가 뭐 9월부터 금리를 인상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완전히 더 적대적인 흐름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치고받고 지상전하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 JP 모간이 얘기한 것처럼 9월 달까지는 동결 그리고 뭐 12월 달이나 가야 금리 인상 연내 1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아니면 골드만삭스는 뭡니까 올해 금리 인상이 없다. 동결 쪽에 놓는 그렇게 이제 대부분이 9월까지는 기본적으로 동결이고 뭐 11월, 12월 가야 한번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올해 3번 인상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아직 논란이 있지. 그런데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뭡니까? 요 시장이 마감할 때까지는 지정학적으로 미국하고 지금 뭡니까? 카타르의 중재로 그죠? 이란과 오만 그 가운데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연관된 이 협정 그죠? 협상. 이것이 더 진전된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어. 그죠? 주말 안에 뭐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협상의 결과가. 근데 그 이야기가 아무 격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야. 그래서 유가도 뭐 77불. 그죠? 77불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정도였는데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뭡니까? 이란이 좀 무리한 요구를 주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그 사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불거지는 흐름이 아니라면 저 3번의 금리 인상은 저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하여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죠?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은 약세, SK 하이닉스 ADR도 3.9% 약세고 마이크론도 0.4% 약세, 그죠? 요런 부분이 나왔는데 CT는 2027년 메모리 피크 전망 및 단기 모멘텀 부재 여파로 하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의 내용도 이야기를 한 영향도 있고 그런 리포트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이 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인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 아까 이야기한 스페이스 X가 15.8% 상승하면서 뭐 나스닥 상승에 주 역할을 했다. 팔란티어도 아까 봤던 대로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스페이스X가 상승했었던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보호 예수 해제 물량 출회에 대한 영향 부분이 해소가 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국방부 예산 확정 소식에 따라서 스페이스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다음 주 CPI가 진짜 중요하다. 이 사람이 이제 좀 그 매크로 경제에서는 시장을 잘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추세적으로는. 그죠? 작년 12월부터 1, 2 뭐 해서 뭐 반등한 적도 있지만 실업률은 내려오고 있는데 실업률이라는 게 경제활동 참여 인구율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실업률이 나오면 이 정도의 실업률이면 뭐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61%, 뭐 60% 거기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구인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뭡니까? AI 기술 진화로 인해서 그죠? 이 자체적으로 구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경향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뭐 사회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뭐 때문인지 뭐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실업률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거지. 그죠? 일자리를 찾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실업률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가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않거나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 고용과 물가가 같이 잡혀야 뭡니까?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용의 상황으로 보면 금리를 인상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물가를 보게 되면 그죠? 지난 7월 달에 발표한 6월 CPI나 PPI는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그죠? 요번에 7월 CPI가 8월 달에 발표되는데 그것까지도 예상만큼 예상 하회로 나오면 굳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6월에 우리가 이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6월에 CPI 그죠? 헤드라인 CPI가 3.5%, 그죠? 그리고 5월 달에 뭡니까? 4.2%에서 줄어들었고, 컨센보다도 줄어들었고, 그죠? 근원 CPI도 전월 2%, 컨센 2.8%인데 2.6%로 나왔고, 그지?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예상보다 다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연준이 추구하는 근원 이 CPI가 2%대보다는 높지.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8월 12일 날 발표되는, 이번 CPI 예상은, 그죠? 전달보다는 조금 낮지 않겠느냐. 헤드라인이.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4%. 그죠? 전월에 3.5%였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낮을 거다. 그리고 헤드라인 CPI 부분에 있어서 전달 대비로는 0.1% 정도 증가하는 정도.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근원이지. 근원 물가, 근원 CPI가. 근원 CPI는 뭐 전달보다 YOY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0.1%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만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고 아까 이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부분에서 막 급등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스페이스 X가 테라펩을 조성을 한다, 그죠? 그 테라펩의 연간 생산 목표가 1테라와트일 정도로, 그죠? 지금 현재 전 세계 이하칩 생산량이 요만큼인데 테라펩 연간 생산 목표가 엄청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기준 생산량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를 생산해내겠다. 뭐 그게 이제 AI와 로봇공학, 우주 기술을 결합해서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제조 인프라, 그걸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뭡니까? 스페이스X의 7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쪽은 뭐 옵티머스나 로봇 쪽이나 이런 쪽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야.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우리가 스페이스X를 매매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엊그제도 설명드렸지만 또 뭡니까? 이 스페이스X의 이 뭐예요? 보호예수 해제 물량들이 나오는 날짜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조정은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여튼 그죠? 아직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우주 기반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에 AI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이 수치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딱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장 끝나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외인 선물이 장중에 매도를 세게 하다가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제? 자,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물 부분은, 뭐 거의 1조를, 장 마감할 때는 2천억 정도 매도였어. 그죠? 근데 이제 9,600억 정도 샀으니까 1조로 매수 전환했고, 현물은 뭐 1조에서 조금 줄어든 거고, 반면에 이제 풋옵션은 조금 늘린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적으로는 선물은 매수 전환을 했어.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가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이유로 약세를 보였었지. 그죠? 그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또 오죽하면 이제 이런 엔비디아의 HBM 반값 공급설. 사실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베라루빈과 아까가 아니고 참, 어제 이야기했었던 베라루빈 관련해서, 어떻게 했냐? 안 올렸나, 제가? 엔비디아가 베라루빈 부분에 있어서 사양을 좀 낮춘다. 그죠?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LTA와 관련된 논란. LTA와 관련된 논란은 금요일날 하도 설명을 해서 다 귀에 못이 박혀서 다 아시지? 그 내용과 관련돼서, 뭡니까?
반값으로 또 저 엔비디아한테 반값으로 공급하고 또 SK 하이닉스가 필요로 한 GPU는 엔비디아에서 싸게 받고 SK 관련 계열사나 이런 쪽에서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장기 계약에 이 가격을 그래? 다른 업체들보다 30%에서 50% 싸게 장기 공급 계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투자 심리가 흉흉해진 거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공식 부인을 했지. HBM은 개별 협상 구조고 단순 가격 비교 어렵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제? 반값 공급선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이제 솔리다임 상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K는 확정된 사항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8월 7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4시에 그제 SK하이닉스가 주당 375원 분기 배당 그리고 추가 주주환원 측을 3분기에 발표하겠다. 요게 이제 요 기사는 5시지만 실제 4시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4시에 나와서 저 뉴스가 이 환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뭡니까? 4시부터 잠깐 낙폭을 축소를 했지. 그죠? 여기서 4시 저 주주환원 발표하고 뭐 3분기까지 발표하고 배당 375원. 삼성전자가 얼마라고 여러분들? 응? 삼성전자의 배당은? 응? 아, 죄송한 게 아니야. 죄송한 게 아니고 대략적이라도 알고 계셔야지. 내가 관심이 없으면 몰라도 내가 관심이 있는 종목이거나 내가 보유한 종목 정도의 배당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알아야지. 그죠? 374원. 그제? 1분기에 삼성전자가 372원을 배당을 했잖아. 그죠? 그거보다 2원 올랐어. 2원.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75원. 요거 뭐 이런 더 높게 분기 배당하네. 요거 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대한민국 1등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375원, 374원과 375원 대한민국 1등, 1, 2등을 하는 참 주식이 뭐 암만 다른 쪽에서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하는 거 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또 확대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그죠? 잉여 현금 부분을 다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100% 환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100% 환원하는 게 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해야 되고 그죠? 일정 정도 현금을 갖고 있고 해야 되는 건 그 회사의 앞으로 투자 방향성이나 그 흐름 부분이니까 인정을 해야지. 그죠? 돈 벌었다고 다 그거 배당만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374원, 375원이면 너무하잖아. 그죠? 응? 자사주 소각하고 해서 나름 주식 가치를 회복하는 부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상징적으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이런 그 뭡니까 기업들과 비교해서라도 일정 정도 이 배당을 많이 해주는 좀 필요로 하지. 아니 하여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건 뭐 HC한국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6,500원이나 배당을 하니까 그죠? 시가 배당률이 뭐 1.8%에서 2%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이제 그게 또 장단점이야.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주가 급락의 비투 탈났나? 이게 이제 청년 고령층. 이거 이제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연체율이 0.22%, 20대 이하가 0.33%, 60대 이상이 0.37%인데 이 60대 이상이나 이쪽 부분에서 반도체 담보대출이 상당히 많다. 그죠? 특히 하이닉스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뭡니까? 요번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어디 갔니?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어디 갔어? 여기 보면 신용제 잔고가 제가 지난주에 그 도지코를 통해서 설명드렸을 때 엄청나게 줄었다잖아. 그죠? 거래소도 줄고 코스피도 줄고 코스피도 줄고 코스닥도 줄고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코스닥이고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업종의 이 신용잔고는 상대적으로는 다른 것보다 덜 줄었어요.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없냐?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디레버지 신용잔고가 이렇게 급감했잖아. 27조까지. 그리고 반대매매도 나오고 하면서 잠깐만, 어디 뒤에 숨겨놨더라? 여기 아니고. 어디다 뒤에 숨겨놨는데 어디다가 없어졌는지. 여기 있었네. 그죠? 신용잔고 코스닥은 11조 8천억에서 그냥 반토막이 휙 나도록 확 줄었는데
그 중에 반도체 쪽 라인은 뭡니까? 별로 줄어들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제 무슨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 고령층의 반도체 비중이 많이 샀다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많이 샀다는 건 뭡니까? 어, 다른 섹터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삼전닉스는 안 팔았다는 의미가 더 강해. 그죠?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고 뭐 했었던 거 비교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용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했으면 다 죽어나가서 이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죠? 300만 원짜리가 딱 반토막 이상이 났으니까 삼성전자도 반토막 났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삼전닉스로 몰빵을 한 상황이라면 뭡니까? 다른 종목도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삼전닉스는 갖다가 붙여놔 그냥 들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을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코스닥이 먼저 내려왔고 그죠? 또 여타 거래소의 뭐 조방원전도 다 내려왔지만 그쪽이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다른 쪽 라인을 매도한 경향이 더 컸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코스닥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쪽 이쪽이 먼저 반등이 들어오는 부분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그건 이제 반도체 신용잔고가 상대적으로는 덜 줄었지만 이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주가가 60%대까지 전체 시장 시가총액이 60%대까지 갔다가 지금 지난주 50%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49%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49%, 50%를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 내 반도체 시가총액 내 반도체 신용잔고 비중이 뭐 0.4%, 0.45% 거의 줄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절대적인 시가총액 규모로 봐서 높은 건 아니야. 그런데 여튼 신용잔고는 아직 많이 손바꿈이 삼전닉스에서는 안 바꿔줬고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부분이 바꿔줬기 때문에 코스닥이든 그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번 반등에서는 조금 더 세잖아. 먼저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청년과 고령층의 마이너스 통장 연체 급증했다는 건 이제 그 정도로 그거 하다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요 이야기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 이제 뭐 요거보다 뭡니까? 어느 걸 설명드릴까? 요건 이제 뭐냐면 이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야. 여기 이제 레버리지 ETF 쪽에 그죠? 개인들의 자금 규모가 이렇게 세게 들어왔다. 그죠? 이 레버리지 ETF, 삼전닉스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이때 5월 27일 만들어지면서 급증해서 그 급증한 만큼 하이닉스가 잘 보시면 왜 내려올 때 삼성전자를 선택했는가가 그거야. 하이닉스는 이 레버리지 ETF가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이만큼이 상승했죠. 변동성이. 그죠? 여기서부터 5월 27일부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엄청나게 올라온 거라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 5월 27일 그 들어오면서부터는 거의 뭐 오르긴 올랐지. 변동성이 높아진 것도 맞고. 그런데 요게 이제 삼성이거든. 요 주가 지수. 요거는 하이닉스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동성 속에서 올라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더 크게 하라고 하는 거라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2013년부터 그죠? 이 메모리 이익 전망 상향 확산도 뭐 이렇게 메모리 어닝 리비전 브레스 이렇게 이거를 이 한글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메모리 이익에 대한 전망 상향의 확산도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목이 이게 이제 뭐냐면 지표가 높을수록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향후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비율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래서 높게 퍼져 있으면 애널들이 반도체 이익 전망 상향 조정 비율이 높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2017년, 2018년 그때 수준만큼 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거라고. 그죠? 그 정도로 2017년, 18년 그리고 팬데믹 이후 그 타이밍 뭐 그때보다 더 높아졌고, 그러니까 요 타이밍이 최근 2010년 들어서 가장 좋은 반도체의 과열 국면이었는데 이때 2017년 때 90%까지 역사적 고점이었어요. 반도체 사이클에서. 그죠? 그래서 요번 부분이 뭡니까? 그 부분까지 이상 왔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서 2018년 쫙 빠지고 반등하다가 다시 쭉 빠져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사이클 관점이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때, 그죠? 2000년 이후, 뭐, 휴대폰이나, 뭐, 이 PC, 이런 수요의 반도체 업황으로 지금의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냐?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AI가 만들어내는 부분은 철도 혁명보다도 더 강력한 혁명이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 이거는, 그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60% 정도니까, 그죠?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
그러나 이번 숨고르기는 시장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이후 건강한 국면 전환 또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지금 이 도표의 의미라고.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물론 아까 이 5월, 5월이란다. 8월 6일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7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마이크론 뭐 금요일 날뭐 주가가 큰 변동이 없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라고 치면 삼성전자가 8월 달에 주가락이 12%, SK하이닉스가 17%, 마이크론이 7% 반등을 했어. 그죠? 7월 달에 세게 떨어졌으니까 8월 달에 반등이 이렇게 마이크론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지금 마이크론만 주가가 반등이 들어왔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2%, 17% 떨어졌잖아. 그죠? 그럼 그 이유를 구치게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8배, SK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3.7배. 가치로는 마이크론보다 5.7배보다 뭡니까? 훨씬 싸진 거지. 그런데 굳이 더 SK하이닉스가 떨어진 이유를 찾으면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주주환원 방침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구체적인 안, 이게 연말 따지라리다가 이제 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3분기까지 공개하겠다라고 바꾼 거잖아. 그죠? 마이크론은 초과 현금 100%를 환원 발표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더 높게 평가를 받고 하이닉스가 더 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굳이 따지자면 그죠? 그거밖에 없어. 그죠? 돈을 번 걸, 그죠? 떼돈 벌면 뭐 하냐고. 그죠? 만약에 종업원들 상여금 30% 50% 준다 그러면 주가 못 올라가지. 영업이 이게 많이 나와도. 그죠? 돈 많이 벌었는데,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종업원들 월급이나 성과급으로 다 줘버리고, 아니면, 그죠? 지난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죠?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부가 떼가면, 꽝이지 뭐. 주주로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게 아니라면, 이걸 얘기하려는 거. 이래서 하이닉스가 더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더 떨어진 이유는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반도체 업황이, 논란이 있지만 더 안 좋아질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시온 김, 이 사람도 뭡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반도체 쪽에 시각을 갖고 있다가 지금 전환했어. 예? 모건 스탠리도 지금 조정 라인, 아까 그 그림이야 이게 저기 위에 올라갔던 거. 그래서 이 조정, 이게 극심한 조정이다라는 얘기야. 이만큼 조정이 여기서 이렇게 더 내려오는 게 정상이 아니고 이 정도 조정을 보였으면 극심한 조정 국면에 막바지에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현재 수준 대비 6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단박에가 아니라 1년을 기준으로 한 부분, 보통 NST 작성하는 부분은 1년 정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에서 오르는 상승폭이 60% 정도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는 건, 그동안 계속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던 모건 스탠리 시온 김도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자, 거기다가 시티증권도,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지난주에, 나왔었던 악재들, HBM 스펙 하향 조정. 그죠? 하향 조정한다라고 이 뉴스 나왔었잖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그러나 그건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잖아. 그죠? 스펙 하향이 사실이어도 그거는 공급이 딸려서 사양을 줄이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 루빈 울트라 기준 AI 시스템당 총 HBM 탑재량은 급증할 전망이다. 그리고 2027년, 28년 고객사, 특히 브로드컴이나 구글 등 수요 문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죠? 이런 부분이 공급에 문제가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2027년 HBM4 ASP가 시장 예상보다 낮다는 우려. 아까 그 루머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금 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 2027년 엔비디아양 HBM4 가격은 아직 미확정이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아까 이야기한 하이닉스 자체 기업에서도 엔비디아 50% 이하로 공급했다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삼성전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오히려 HBM3 이미 경쟁세 대비 크게 높다.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뭔가 자꾸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 거는 맞아. 그죠? 근데 삼성은 크게 내릴 가격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날 LTE 관련해가지고 장기 계약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HBM 쪽이 먼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안정성을 담보하려고 그때 가격을 체결한 건 지금 올해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삼성보다는 쌀 가능성이 있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낫다는 거고, 그죠? 그건 제 추측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 가지 흐름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2027년 낸드 전망에 대한 부정적 기류 확산, 그래서 메모리 주가가 재조정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7년 공급 충족률 보게 되면 공급에 충족하는 부분이 주가 하락하고 있다. 응? 지금 기존 업체들이 연구 수준이 약 80%인데 2027년 전망은 70% 이하로 하락하기 때문에 낸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CMX발 수요 증가로 2027년 실질 60% 이하 체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낸드의 이 단기 약세는 뭐 LTA 때문이다. 그 구조적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그 지금 요 내용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4대 이 뭡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여기 이제 뭡니까? 4대 클라우드 기업이잖아요. 이 클라우드 기업의 합산 실적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분기별 매출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매출 규모야. 예? 분기별 매출 규모가 꾸준히 이제 이 4대 기업의 매출 규모가 성장해서 2026년 요 2분기에는 여기 저 보면 한 1,100억 달러 넘어서서 한 1,2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갈 만큼 증가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 파란색 선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인데, 이 매출 성장률이 2023년 부분에 있어서는까지 이렇게 하향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잖아. 그죠? 이게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클라우드 세계 미국의 4대 클라우드 기업이 전 세계 4대 클라우드 기업이다고. 그죠? 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이 이 기업들이 매출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약간 정체되는 전년 동기 성장률이 정체됐을 때 시장이 뭡니까? 이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정체를 우려했었어. 그런데 지금 다시 성장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이게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2026년 2분기에 43%까지 엄청난 이 역사적으로 얘네들의 성장률에 가장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그죠? 인공지능 AI 붐에 따라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노이즈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GPU 아버지, 여기 이 엔비디아 공동 창업자, 이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혜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 크리스 말라초스키가 그죠? 삼전니스가 리더십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그거 이제 요 관련 기사 다 있어. 지금 내용 설명하는 거 다 그쪽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그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서 어떤 게 조금 영향이 있냐면, 요거는 최근에 나온 업종별 영업이익 12개월 예상 포워드 변화율이야. 반도체가 3등으로 밀렸죠. 그죠? 에너지가 1등, IT 하드웨어가 2등. 맨날 반도체가 1등이었잖아. 그게 뭡니까? 요 근래 삼전닉스 뭐 하향 조정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 영업이익. 그죠? 그래 보니 뭐 1조, 뭐 이 정도 조였는데, 왜냐면 그동안 계속 올라가던 영업이익에 이게 이제 절대적인 성장률이 쭉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부분이 변화율로는 내려온 거라 뿐이야.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요거야. 추정 변화율이. 아까 이거 추정치야, 다. 그죠? 아무도 확신 못해. 그죠? 이게 주가고 파란색이, 이게 영업이익 변화 3개월의 추정치야. 이렇게 쭉 올라가던 추정치가, 요 근래 이제 6월, 7월 주가가 내려오니까, 뭐예요? 안 좋은 추정치가 계속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50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여기 29까지 온 거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여러분들, 그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하향 조정을 계속하고 있잖아. 지금 주가보다는 다 높아. 그런데 그렇게 하향 조정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근거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가면 또 바뀌어. 항상 뭡니까?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그제 그 뒷북을 치는 게 일반적이야.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와도 영업이익은 29%나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익은 증가하는데 이 추정 변화율에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조선도 뭐 괜찮잖아, 그죠? 이런 라인에 놓여져 있다. 거기에 이제 하나 이제 좀 찝찝한 게 뭐냐? 그죠? 요거 금요일 시장으로는 다 좋아. 장마감 이후 외인의 선물 매수 변화, 그리고 미국 시장 상승했고, 그리고 저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비록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는 못 올랐지만, 그죠? 하이닉스가 장 끝나고 주주하는 정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출발하고 음봉은 날 거야.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그죠? 저런 계기가 저는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그죠? 374원, 375원 배당 그것만으로 개인 투자를 입막음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주주하는 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가 할 거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호르무즈 개방 조건, 이것들이 또 뭡니까? 몇 가지 내놨어. 그게 이제 또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건 내일 아침에 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 TSMC의 7월 매출, 그죠? 분명히 또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CPI와 PPI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있는 세부 사항들은 내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